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땡. 아마 눈치를 못 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제 보통은 머리를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를 잘랐다는 게 진짜 머리를 잘랐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보통은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머리 잘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의 길이가 좀 차이 나게 층이 있게 머리를 잘라 보았어요. 저는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해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차 안에 물을 두었는데 물이 이렇게 얼어버렸습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한국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알려주는 얼음물입니다. 꽁꽁 얼어버려서 지금은 마실 수가 없어요. 조금 참아야겠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밥을 먹는 곳 근처에 서점이 있어요. 서점은 도서관과는 좀 다르게 책을 파는 곳인데 오늘은 서점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시간이 된다면 다이소에 가서 필요한 물건도 몇 가지 사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께 서점을 소개해드리는 만큼 한국의 서점은 어떤 모습이고 서점에서는 어떤 것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서점으로 가보실까요? 짠!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온 곳은 영풍문고예요. 같이 가보시죠. 원래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히 해야 하지만 서점은 이렇게 노래도 나옵니다. 하지만 소근소근 말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서점의 입구예요. 입구에 책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걸 층층이 쌓여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보면 2살, 3살이 읽는 처음 기억, 니은, 디귿 한글 공부를 미리 한다는 거죠. 여기 숫자도 3살, 4살일 때 숫자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미리 하는데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글 공부 미리 하고 수학 공부도 미리 하고 한자나 요즘엔 영어까지도 미리미리 하나 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어린이 코너예요. 어린이들을 위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캐릭터인 뽀로로 친구들이 있어요. 뽀로로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펭귄이고 얘는 크롱이라는 친구인데 크롱은 악어였나? 공룡이었나? 그렇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악어 아니면 공룡.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한글 공부를 한다면 차라리 어린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기들을 키울 때 집에 이런 벽보를 많이 붙여놓거든요. 벽보는 벽에 붙여놓는 커다란 종이를 말합니다. 보면 가로 시작하는 거는 가위, 나로 시작하는 건 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벽보를 보고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벽보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벽보도 있어요. 심지어 여긴 영어도 같이 써 있는데 1, 2, 3, 4,
단위도 있고 1, 2, 3, 4, 5, 6, 7, 8도 써 있습니다. 벽보가 있어요. 종류가 다양하다. 앞에 한글 벽보도 있고 숫자 벽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99 벽보도 있어요. 이른이 2, 4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타는 물건들 있죠. 비행기, 버스 이런 탈 것들이 써있는 벽보도 있습니다. 이 뒤에는 동물 벽보도 있어요. 얼룩말, 사슴, 팬더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한글을 공부할 때 이런 벽보를 보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한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는 이 Y 시리즈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왜요?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만화책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이면 독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고, 기후 변화, 이거 좀 어려운데 왜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한국의 모든 초등학생들, 저와 아마 나이대가 비슷하다면 다들 읽어봤을 그런 책이에요. 은행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가짜 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현금 돈이 있어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는 4가지가 있고 50원, 100원, 500원, 동전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려져 있는데 뒤에 10원짜리도 있어요. 지폐 4가지 종류, 동전 4가지 종류, 한국의 돈 모양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도장이에요. 영어로는 스탬프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핑크퐁이라는 친구들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참 잘했어요, 축하해 이런 글씨와 그림이 같이 나와요. 지금은 20% 할인 중이래요. 원래 가격보다 20% 저렴하다는 말입니다. 시계도 있네. 저의 추억을 자극하는 책 종류가 있는데 공포, 무서운 거예요. 판타지, 상상 속으로 일어날 법한 것들, 추리는 내가 상상해서 예측하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공포, 판타지, 추리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무서울 때 우리가 등골이 오싹하다라고 하거든요. 오싹오싹 공포 만화. 공포 만화도 있고 괴담, 소름주의 진짜 무서운가 보다. 귀신을 만나는 13가지 방법, 무서워도 놀라지 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런 공포 만화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유행했던 책은 무서운 게 딱 좋아 라는 책이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가면 밤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국룰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책들이 있어요. 학교 괴담, 학교에는 도대체 왜, 그리고 요즘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엄청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신비 아파트는 이것도 신비 아파트 학교 귀신이래요. 이런 무서운 책들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이쪽은 중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학습책, 문제집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한국이 교육열이 워낙 높은 곳이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문제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수능을 준비하던 당시에 마더텅이라는 회사의 영어책을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국어랑 수학, 한국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일본어 책도 있어요.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푸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모의 수능을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옛날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진짜 시험지를 가지고 풀어볼 수 있게 이걸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교육 과정인가 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랑 좀 달라졌어요. 저는 공통수학이라는 거는 없었고 대수도 없었어요. 기하와 벡터가 없어졌네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기하와 벡터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이쪽은 그래서 파란색은 수학책, 빨간색은 국어책이고 여기도 다 국어책이네요. 초록색은 사회이고 여기 세 개는 과학 문제집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수능 문제집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유명한 기업들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삼성, 현대 이런 곳들이 대기업인데요. 여기 있는 책들은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입니다. 시험이 총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책마다 앞에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이 회사는 포스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 그 위에 있는 칸을 보면 하이닉스라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은행에 취업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기업에 내가 다니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은 워낙 영어 공부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때까지 영어를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취직을 할 때 이 영어 시험을 가지고 그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여기 있는 토익, 토플 같은 것들이 다 취업할 때 반영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잘 하려면 영어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 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초급 학습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책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위해서 이런 책도 한 권쯤 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단위는 권이에요. 한 권, 두 권. 초록색 책은 두 권이 있고 노란색 책은 한 권, 두 권, 세 권. 노란색 책은 총 세 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의 서점에서는 책도 팔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2026년을 맞이해서 다이어리를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할 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점에서 이런 물건들도 같이 팔고 있어요. 올해 2026년을 위한 다이어리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팔고 있는 또 다른 물건, 바로 공책입니다. 영어로는 노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매대, 이 진열장에는 줄이 없는 노트만 있대요. 줄을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선 노트 또는 무지 노트라고 합니다. 줄 없는 공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줄이 있는 공책들도 있겠죠. 이 매대의 건너편에 줄이 있는 공책들도 있습니다. 이쪽은 연필들이 있습니다. 연필은 글씨를 쓸 때 필요한 건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안에 까만 색깔 심이 들어있어요. 까만 색깔 심이 들어있는 연필입니다.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필기 도구로 연필을 많이 사용해요. 이쪽에 있는 연필들은 색깔이 다양해요.
이렇게 부드러운 색깔들을 파스텔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 연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연필 짝꿍도 있어야겠죠. 연필 짝꿍인 지우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쪽이 지우개 코너예요. 보면 지우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우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저는 이 아인 지우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연필 자국을 정말 잘 지워주거든요. 아인 지우개 많이 사용했고, 여기 보면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랜덤 지우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통 안에 지우개를 고르면 이 안에 어떤 모양의 지우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뜯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지우개가 있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서 재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것들은 사인펜이라고 합니다. 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녹는 성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건 색연필입니다. 제가 나중에 색깔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색연필은 무려 24가지의 색깔이 있는 색연필입니다. 연필은 연필인데 색깔이 있는 연필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렇게 생긴 것들. 연필 모양인데 색깔이 있는 연필이어서 색연필이라고 합니다. 이쪽 매대는 경제와 관련된 책들이에요. 경제는 어떤 거냐면 돈과 관련된 것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는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투자라는 건 내 돈을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경제 관련된 책들인데 저는 요즘에 경제 책들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서점도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저도 가끔 시간이 남았을 때 서점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만화가 있어요. 아따맘마입니다. 일본어로는 아따신치였던 것 같은데 아따맘마 만화책을 사면 이런 귀여운 스티커 같은 걸 같이 주네요. 아따맘마 책이 있어요. 1탄부터 10탄까지 아따맘마 책들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책들 뭐가 있나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 아기 공룡 둘리라는 책도 있고, 이쪽은 웹툰. 한국에 또 웹툰이 인기가 많잖아요.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던 좀비 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웹툰이 성공하면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책도 유명합니다. 연애혁명. 고등학생들의 연애와 관련된 책이고 만화책. 여기 여신강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웹툰 할 때 추천드렸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웹툰 무료 시리즈가 15탄까지 나와 있네요. 나 혼자만 레벨업 재밌으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서점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한국 서점의 모습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서점과 비슷한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서점에는 더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휴대폰 케이스도 있고 잘 때 사용하는 이어플러그, 귀마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편지지도 있고 필통 등등 굉장히 다양한 물건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국 여행을 오셨을 때
서점에 와서 한국과 관련된 책을 하나쯤 구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이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